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첫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아와 함께 출발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지는 말라. 여기에 자기지향적인 사랑과 타인지향적인 사랑의 핵심이 있다. 엄연한 기정사실인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쓰는 어투는 단정적이다. 예를 들면 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너는 나쁜 아이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제일 싫어 하는 식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중요해. 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바보임에 틀림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형성된 사고방식은 옷처럼 쉬이 벗어던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본디 이력은 어른들의 평가에서 얻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지니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까? 천만에. 그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구석으로 숨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온갖 자기구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다.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 무관하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그릇된 통념은 우리가 단 하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자아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찮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자아상은 무엇보다 신체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세세히 파헤쳐 봐야 한다.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나 매한가지다. 우리는 현대사회가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정의에 넘어간 것이다. 내가 어디가 매력적인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신체를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평가는 거들떠보지도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태도는
이제 과거로 묻어버려라.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적 조건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예를 들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봐주기 힘들다는 식의 문화적 강요를 떨쳐낸다는 뜻이다. 뽐내며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 안에서 내밀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원하고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내 마음에 들 거라고 광고 회사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세 번째, 똑똑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사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수학, 철자법, 글쓰기 등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금껏 그런 일에 시간을 적게 들인 탓이다. 충분한 시간을 바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에 넘어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학문적 소양은 실상 어느 정도 타고난 특질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느냐에 더 좌우된다. 네 번째, 자신을 낮추지 말라. 일상적 대화나 행동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자기 거부 행위의 예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비하를 일삼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괜한 걱정거리를 더욱 끌어안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든 타인과의 사랑이든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불평하지 말라.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다. 바위가 거칠다고, 하늘이 찌푸렸다고, 얼음이 너무 차갑다고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놓고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자기 연민과 하소연으로 가득 찬 불평 보따리를 풀면서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대체로 그런 쓸모없고 불유쾌한 행동을 물리치고 싶을 때는 뭐야, 불평만 하다니, 제게 할 말이 그렇게 없나요? 또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와 같은 말 한마디면 된다. 자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투덜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평 두 가지가 있다.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지쳤다고 느낄 때 분명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엾은 영혼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다. 더구나 불평을 해봤자 피곤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기분이 안 좋아해도 적용된다.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자기 인정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여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 훈련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을 얕잡아 보는 식으로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 있다. 난 사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따랐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경종이 울려야 한다. 내가 또 그랬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버렸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가 지금껏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방법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이다. 내가 방금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운 때문이 아니었어. 이번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한때 우리는 자기 사랑의 화신이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맨 앞장에 책 날개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 속으로 가지고 와서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설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거나 나의 친구거나 또는 어떤 큰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말에 동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 자신으로 말하고 내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데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 또는 인정,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말 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을 내 본심과 관계없이 좀 포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제 자신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그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헐떡거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받아내고 거기에서 무언가 배우고 지나가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게 됐는지 자기 스스로 성찰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좋은 지혜와 그리고 삶의 에너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거침없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바로 이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의 습관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첫 번째 삶의 태도가 아닌가. 내 자신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 평가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가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깎아내릴 수 없는 여러분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아름답고 풍부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여러분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